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서울 지역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3일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 서울에서는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을 질의하는가 하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더 나은 도심 조성 이슈들이 집중됐습니다. 네, 먼저 서울시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서울 도시 경쟁력 강화에 큰 무게중심을 뒀다고 밝혔는데 핵심은 35층 건물 높이 제한 규제를 삭제하고 자율주행을 포함한 미래교통 인프라 조성 등의 장기 계획안도 담겼습니다. 네, 첫 소식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서울 미래 도시공간 전략을 담은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핵심. 2030 도시계획은 비교적 경직적이었다며 도시공간의 제약을 줄이고 중심지의 기능을 높이는 6대 계획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4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6대 공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행 일상권의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혁신, 도시계획의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생활에는 보행 일상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도보 30분 내 거리에서 교통, 문화, 주거, 여가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용도 지역 계획 역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탄천 등 4대 지천은 수변 명소로 지정하고 쉼터, 수변 카페, 공연장 등의 수변 친화 생활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그간 서울시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물 35층 높이 기준 제한은 삭제됩니다. 절대적인 수치 기준은 없애고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정 높이 계획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소음, 진동,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원인으로 꼽힌 지상철도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101km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와 차량 기지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를 지하화해 도시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논의 구조를 마련해 실현성을 높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틀도 제시했습니다. 경제, 역사, 문화, 녹지, 복합 문화를 중심으로 한 남북 4대 축과 동서방향의 글로벌 산업축을 통해 서울 도심 전체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토지의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용도 지역제를 비욘드 조닝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신교통수단의 상용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앞당겨질 것이라며 현재 상암, 강남 등에 설치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2026년까지 2차로 이상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도심 항공교통과 GTX, 개인 이동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복합 환승센터 개념의 모빌리티 허브를 서울 전역에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으로 확정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서울의 도시기본계획 발표에 더해 광역급행철도 신설역 소식도 발표됐습니다. 네, 국토부가 GTX C노선 가운데 성동구 왕십리역 신설을 확정한 건데요. 향후 들어설 동북선을 포함해 총 6개의 노선이 지나가 서울 동부권 최대 환승역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에서 양주 덕정까지 이어지는 GTX C노선의 왕십리역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곳은 왕십리를 포함해 의왕, 상록수, 인덕원역입니다. GTX 신호선이 왕십리역을 정차하면 수도권 광역허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현재 왕십리역에는 지하철 2호선, 분당, 경의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왕십리역의 연간 총 이용 인구는 1억 8천만 명.
여기에 2026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과 GTX 신호선까지 들어설 경우 일일 평균 7만 명의 시민이 더 이용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의정부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6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청과 경찰서를 포함한 왕십리 광역중심지 지구단위 계획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송동경찰서 이전이 성사되면 일대 22만 제곱미터가 개발돼 왕십리역과 함께 업무, 문화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될 전망입니다. 주변의 어떤 상권 활성화는 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행당동이나 화왕십리동 일대 그 22만 제곱미터 규모의 그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 계획과 연계해서 주거나 상업, 업무, 문화, 복합 거점 도시로 성장하는데 GTX가 시너지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성수동 저층 주거지를 통과할 예정이었던 GTX 신호선 유치는 30만 명의 시민 서명부 등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의 지역 공약을 비교해 분석해봅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종로 지역 유권자는 모두 13만여 명이 좀 넘습니다. 이 종로구 17개 동 가운데 대학로가 위치한 해화동의 유권자가 가장 많은데요. 주요 후보들은 서로 다른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해화동 일대 주거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성균관대 등을 포함해 종로의 대표적인 교육 중심지지만 성곽 주변 개발 제한 등으로 주택이 오랜 시간 노후된 만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 주민들 역시 참 오래 사셨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익숙해지긴 하셨지만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 이제 주거 환경 개선 문제여서 뭐 고층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6, 7층 정도 되는 아파트도 좀 짓게 해주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배복주 후보는 대학로 일대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의 거주는 물론 일자리 등이 마련된 지역인 만큼 청년들의 안전 일자리 보장을 약속합니다. 해화동이나 이런 이화동 이쪽에는 주로 이제 청년들이나 1인 가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청년 아르바이트나 알바 같은 경우에 쪼개기 노동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있고. 무소속 김영종 후보는 해화동을 문화예술 메카로 만든다는 공약입니다. 대학로 일대 공연예술이 성장하도록 예술인을 지원하고 서울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복합도시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공약, 그리고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 마을을 또 품격 있게 만들어가는 일, 바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리고 가까이는 또 서울대학 병원이 있어서 서울대 병원 옆에 바이오 벤처 산업도 이렇게 키워야 될 것 같다. 종로구 유권자 13만여 명 가운데 해화동 유권자는 모두 14,000여 명으로 이번 선거에서 투표인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들에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국회의원 후보들은 서로 다른 공약으로 열띤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이어서 종로구 창신, 숭인 지역의 공약도 알아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경쟁 구도가 두드러지는 창신, 숭인 지역을 두고 여전히 재개발과 도시 재생이 화두인데요. 이번 보궐선거 역시 후보 모두 이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운동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일찍이 종로구 창신, 숭인 지역의 도시 재생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낡고 오래된 주거 환경을 도시 재생으로 유도한 집권 여당의 정책에 대해 주민들은 더 살기 어려워한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이든 공공이든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주민들이 합의를 이끌어내서 조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좀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획기적인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러한 방안이 마련되면은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배복주 후보는 창신 숭인동 일대 1인 가구 주거와 지역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봉제 공장과 인근의 주얼리 산업 등 지역의 제조업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지역 일꾼들의 노동권 보장 대책을 국회에서 만들겠다는 주장입니다. 이제 창신동 봉제 공장이나 아니면 저쪽 주얼리 거리에 있는 종로 1, 2, 3, 4, 5가에 있는 주얼리 노동자들이 있는 곳, 이렇게 해서 도심 제조업에 관해서 좀 노동권 보장, 이 부분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영종 후보는 창신 숭인 지역의 도시재생과 일부 구역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갈등을 먼저 해소하고 창신동 23번지처럼 재개발이 필요한 구역은 개발을 하되 재생을 통해 마을이 만들어진 곳은 도시재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개발할 것은 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는 개발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재생할 것이 또 있습니다. 재생할 것은 옛날 우리 마을도 잘 지키면서 참으로 더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내면 최고의 품격 있는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된 다세대 밀집 지역인 종로구 창신 1, 2, 3동과 숭인 1, 2동.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후보들은 재개발과 도시재생 공존, 노동권 보장 공약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대통령 후보들의 막판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 지역 개발을 원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지역 주민들이 연대해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건넸습니다.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 개발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은 화곡동과 등촌동 일대 등입니다. 이웃 양천구에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구역마다 주민 동의를 받고 있으며 동의율이 60%를 넘긴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와 양천구는 도심 복합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지역 주민들이 최근 총연합을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빌라촌이라 불리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모아타운이라 불리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 저층 주거지 정비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도 이번 정책 질의서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강서 양천 지역이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서를 발송한 것이고요. 이러한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 강서 양천 지역을 빌라촌으로 내버려 둔 것 이외에는 도시계획적으로 어떠한 지원도 없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공항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 가운데 하나인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과 강북 횡단선과 대장홍대선, 신목동선 등 강서구와 양천구가 포함되는 노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도 질의했습니다. 모두 빌라촌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입니다. 정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철도의 실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250m 등 역세권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 지역이 사업성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 개선에 있어서 이런 교통시설들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질의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서영천 주민총연합 측은 대선 후보뿐 아니라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나설 시장과 구청장 후보 등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정책 질의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80 플러스 강서 양천 주민총연합회의 신진호 대외 협력 담당과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진호 씨는 참고로 이 강서구 등촌 2동에서 재건축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신진호 담당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정책 질의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고 혹시 지금 답변이 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난 2월 28일에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발송을 하였고요. 아쉽지만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서 양천 저충 주거지 주민들이 연합체로서 이렇게 목소리를 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흐름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네, 이 대선 후보들의 이 답변이 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번 정책 질의서를 통해 어떤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셨나요? 우리 강서양천 저충주거지 주민들이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토부의 공공주도 3080 정책은 여건이 열악한 곳에 공공이 주도하여 수도권에 30만 호, 전국에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 강서 양천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정말 힘든 곳은 한 군데도 선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대로 된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하여 공공주도 3080 정책 추진과 우리 지역 저충주거지 광역 개발에 대한 의지를 여쭙고 그리고 약속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네. 이번 정책 질의서의 경우는 강서구와 또 양천구의 일부 빌라촌, 다시 말해 이 저층 주거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고 또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강서 양천 지역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 고도 제한, 봉제산 일대의 경관지구와 일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신축 빌라가 난개발이 이루어져서 노후도가 낮아져서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와서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강서양천의 빌라촌을 가보시면 인도가 없는 통학로가 많고요. 주차장도 부족합니다. 또 체육시설, 복지공간, 커뮤니티 공간, 놀이터 등 일명 생활 SOC가 너무 부족한데요. 이것은 건폐율 60%로 빼곡하게 빌라를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들여다보면 이곳에 생활 SOC를 확충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서울시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빼곡하게 빌라가 지어진 빌라촌에는 대단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수직적으로 주택을 확보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빈 땅을 만들어서 그곳에 생활 SOC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도시 계획에 있어서 조금 유연하고 그리고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도시 계획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변화를 위해서 지금 주민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권이 화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이 석 달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에게도 이 정책 질의서를 보낼 기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물어볼 계획이신 건가요? 네, 마찬가지로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편안, 항공고도 제한, 강북 횡단선, 서부 광역철도, 그리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성 개선의 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물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LH, SH, 서울시와 적극 공조할 의지가 있는지도 확인을 할 것이고요. 우리 주민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아오다가 이것을 바꿔보고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 중인 젊은 부부부터 80대 어르신까지 간절하게 공공주도 정비 사업을 외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체계적으로 계획되지 못한 것은 행정과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정치인분들에게 이 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080 플러스 강서양천 주민총연합회 신진호 대외 협력 담당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성동구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성동구가 왕십리 뉴타운과 금호동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향후 두 기관은 중학교 신설과 함께 학교 밀집 지역의 통폐합 운영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동구 관내 중학교는 11곳, 이 가운데 대부분이 행당, 성수동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반면 왕십리 뉴타운과 금호동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학교 부지 확보와 자치구내 학교 추가 신설 등의 문제에 부딪혀 그동안 해결이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서울시 교육청과 손을 잡고 교육 여건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성동구와 교육청이 중학교 신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성동구의 역동성과 학생 분포의 변화 요인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교육청과 성동구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향후 논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왕십리 뉴타운 인근 고등학교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해당 고등학교와 성수동의 중학교를 맞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호동의 경우 아예 학교 부지를 검토해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성수동에 밀집해 있는 중학교를 통폐합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심각한 성동구 내 고등학교 성비 격차 해소입니다. 오늘 이 협약은 구청과 교육청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적 협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최초의 협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협약들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후에도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성동구는 향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민 동의 절차 등 당면한 과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이렇게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지역이 있지만 여전히 서울의 학생 수는 줄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68명, 출산율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육 현장에서는 교사 한 명이 여러 아이들을 돌보는 게 현실인데요.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에서는 올해부터 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는 안심 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각 어린이집의 교사 1명당 법적 기준 정원은 만 0세반이 3명, 2세반이 7명, 3세반은 15명입니다. 어린이집 정원 수는 그동안 보육 현장에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차이가 보육의 질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세반을 예로 들면 급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 한 명이 한 번에 2명을 안고 대응하는 건 수월하지만 3명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일 때도 2명은 양쪽에 이렇게 떠먹일 수가 있는데 3명까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기어다니는 아이도 있을 테고 또 앉지 못하는 아이도 있고 또 자고 있는 아이도 있을 때 이럴 때 또 어려움도 뒤따르는 문제점이 있고. 노원구에서는 다음 달부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른바 안심 어린이집 사업이 추진됩니다. 핵심 내용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만 0세반과 장애인반은 교사 1명당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3세반은 15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대신 각 어린이집의 보육료 손실은 구청이 운영비 형태로 지원합니다. 올해는 총 87개 어린이집에 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아동 1인당 보육 면적 확대는 물론 집중 돌봄 강화, 지역 내 어린이집 간의 정원 불균형 현상 해소 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사가 보살펴야 되는 아이의 숫자가 교사 역량에 비해서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일이어서 저희가 모범적으로 잘 해내면 이런 모범이 아마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정원수 축소 정책을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전체에 적용하고 장애아반까지 확대하는 건 전국 최초 사례. 노원구는 사업 대상 어린이집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103주년 3.1절 기념식이 지난 1일 열렸죠. 새로 생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진행돼 그 의미가 남달랐는데 현실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함성도 울려 퍼졌는데요. 네,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대통령의 기념사도 이어집니다.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입니다. 지난 1일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각 특별한 공간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가상 공간에 꾸며진 행사장과 모인 이들의 모습은 현실의 기념식과 같았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3.1 독립만세 운동의 정신을 함께 나누고 그분들이 염원했던 자유와 평화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공연도 펼쳐지고 역시 독립선언서도 낭독됩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대미를 장식한 건 대한독립 만세 함성이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한 게 아닌 만큼 약간의 시간차는 있었지만 참가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연신 대한독립을 외쳤습니다. 1919년 3월 1일 목숨 바칠 각오로 외쳤던 대한독립. 그날의 함성과 선조들을 기리는 시민들의 마음은 현실에서도 또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도 한결같았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이 3.1절 103주년을 맞아 한 달간 지역에서는 여러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서대문구의 메타버스 기념식에 이어서 3.1운동의 근원지로 알려진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네, 이 내용은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하셨는데 강북 지역을 담당하는 운현선 주민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운현선 통신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강북구 통신원 운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3.1절 103주년을 맞이해서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근현대사 기념관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근현대사 기념관은 강북구 4.19로에 위치한 독립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박물관입니다. 어느 기념관과는 달리 민초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을 필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의사조약 문서 등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모습들을 사진과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 독립선언서, 임시정부 관련 자료들, 일제 독립운동가 활동 모습 등
치열하게 일제와 맞서 싸운 독립투사들을 알리는 사진과 기록물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부터 1949년 4.19 의거까지의 산 역사를 볼 수 있는 생생한 전시관인데요.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네, 현재 이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이 주제가 강북구의 옛 모습을 찾아서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강북구의 변천사를 사진과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강북구의 탄생편으로 강북구의 옛날 지도를 대한제국기, 일제 시기 등 연대순으로 전시해서 강북구의 행정구역의 변천사를 알 수 있습니다. 2부는 근현대 기록으로 본 강북구 편으로 1907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강북구의 변천 모습 등을 볼 수가 있는 사진과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부는 추억 속의 강북구로 개인의 삶과 강북구, 학교 생활과 강북구로 나누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교육과 생활상을 담은 앨범과 구술자료, 도서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전시 내용들이 귀에 들어오는데 그중에서도 이 민간 기록물 공모전에서 채택된 기록물들 전시가 눈길을 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공모전에서 채택된 7명이 소장한 강북구의 일상사진도 함께 전시되고 있는데요. 소장품 및 사진 제공자인 김인혜, 이희덕, 윤옥인, 윤빈, 김옥자, 나선미, 박동호 총 7명의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수유동의 그린파크 수영장 옛 모습이나 학교 졸업사진, 아카데미 하우스 옛 모습 등 주로 앨범에 곱게 간직해둔 옛 가족 사진들이 옛 추억의 시간을 소환합니다. 전시 기간은 3월 31일까지고요. 관람 시간은 평일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고요. 월요일 휴관으로 1시부터 2시는 점심시간입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3.1절이면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에서는 정말 다양한 행사가 많이 열렸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올해 별도 행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직 공식 행사는 없는데요. 작년 2021년에는 3.1절 기념 행사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만세 영상 찍기, 근현대사 기념관 VR 전시 감상 후기 올리기, 이런 것들을 실시했었어요. 올해도 행사가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을 방문해서 이 3.1절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운현선 통신원님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동대문 지역 소식입니다. 이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맞닿은 장안평 일대에는 지역에 40년 동안 자리해온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장이 있습니다. 이 대기업 완성차 업계가 올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가면서 이 중고차 매매 시장 내에선 줄 폐업이 예상된다며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9년 문을 연 이후 40년 넘게 자리하고 있는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장입니다. 이곳의 중고차 매매 사업체는 약 200곳, 1,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완성차 업계가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 진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대 종사자들 사이에선 줄 폐업이 걱정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접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포기 상태라고 보면 돼요. 최대 위기고 존폐 위험에 섰어요. 존폐 저기에 갖고 진짜 다른 일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밤에 대리운전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후 2019년 2월에 기한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장벽이 사라지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겁니다.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뿐 아니라 부품 시장 등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독식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대기업에 진출함으로써 매매업이 아무래도 쇠퇴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역 상권, 골목 상권이 카센터라든지 용품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관돼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처하고 지역의 모든 부분에 골목 상권이 망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완성차 업체에 중고차 사업 개시를 멈추라고 권고한 상태지만 현대, 기아차 등은 중고차 매매 사업 등록을 경기도에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중고차 시장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는 3월 대선 이후 열리는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납니다.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한 장안평 중고차 시장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주입니다. 네, 동네를 지나다니다 보면 곳곳에 자리 잡은 조형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건물을 짓거나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공공조형물들인데요. 네, 노원구에서는 이 공공조형물들을 재조명하는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노원구 주민들에게 익숙한 청동 조형물. 지난 2005년 노원 문화의 거리에 세워진 거리의 약사 동상이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노원역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보이는 철제 조형물입니다. 현재는 제목도 작가도 알 수 없지만 이 작품 역시 한 장의 사진으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경춘선 숲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노원마을 미술탐험전 공공미술관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7월부터 지역의 대학생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낸 공공조형물 288개를 사진으로 재조명했습니다. 작품 설명을 위한 도슨트는 10대부터 50대까지 별도 선발된 노원구 주민 5명이 맡았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녹음한 오디오 파일이 QR코드를 통해 관람객들을 만납니다. 정겨운 당연천을 걷다 만난 이 동상과 시비가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를 쓴 매월당 김시습. 동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조형물들이 이렇게나 많았을까? 조사를 시작하고 나니 잘 보존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이름이 없거나 소유 주체가 불분명한 것, 파손되거나 버려진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한 노원문화재단은 앞으로 이 조형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의 어떻게 지역 자원으로서 관리가 안 된 측면을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이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억지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먼저가 됐고요. 지역 공공조형물들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노원마을 미술탐험점 공공미술관 전시회. 이번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줄 다채로운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2주의 원픽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과거 종로의 랜드마크였던 화신백화점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와 또 강화도 서쪽의 작은 섬 부름도에 살고 있는 248명 주민들의 삶을 소개하는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기획전 화신백화점 사라진 종로의 랜드마크를 기획한 학예연구사 황혜진입니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의해 경영되었던 유일한 백화점이자 종로의 랜드마크였던 화신백화점을 조명한 전시입니다. 전시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금은 백화점 전성시대에서는 백화점들이 대형화되고 화신상해가 박흥식에 의해 인수되는
1930년대를 전시의 시작으로 기획하였습니다. 1937년 화신의 새로운 탄생에서는 화신백화점이 화재 이후 새로운 건물로 신축될 때를 기점으로 화신 안의 근대 문물, 화신의 마케팅 전략, 그리고 당시 백화점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구입했을 법한 물건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저물어가는 화신의 시대에서는 일제강점기 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점차 쇠퇴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민참여 공간인 지금은 사라진 종로의 랜드마크를 기억하며에서는 화신에 대한 기억을 가진 분들이 보내주셨던 물건들을 전시하고 옛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인터뷰 영상으로 전시를 마무리합니다. 서울에는 많은 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섬들이 그 연육교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그 변화한 모습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기록하려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이라고요? 걔 대체 누군데요? 걔는 그냥 구슬면 믿고 말하면 듣고 시키면 하는 존재입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 오는 게 바로 접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은범. 그와 뜻을 함께하고 있는 연전연승의 선거 전략가 서창대. 제가 미래의 대통령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세의 상황 속에 서창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선거 전략을 펼칩니다. 김은범은 선거에 연이어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대통령까지 적용을 해버리잖아.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김은범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겁니다. 이기려고 덤벼불면 지 부모 위패도 팔아먹을 양반이라. 아, 나만큼 똑똑하면 그거 불법입니까? 우리도 이런 뉴스가 필요합니다. 쇼를 하고 싶으시면 서커스 극단에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두 사람의 간극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데 그냥 우리 민주주의 안 아낍니까? 치열한 선거판. 우리가 그쪽한테 별명 하나 지었어요. 그림자. 빛과 그림자처럼 나란히 할 수 없는 두 사람은 과연 한국의 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요? 잘된 자리에서 일하시지. 영화 킹메이커입니다. 네, 오는 9일이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입니다. 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인의식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선거죠. 네, 소중한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꼭 투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